Hello everyone. Welcome to Exploring US seri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혜경입니다. How was last week? 저번 주 어땠나요? And then San Francisco series was great, wasn't it? Not stupid.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시리즈 상당히 재밌었죠. 또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상당히 중요한 많은 정보들을 또 샌프란시스코 시리즈를 통해서 쭉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멋진 탐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We are going to explore Seattle today. 자, 드디어 오늘은 워싱턴주 시애틀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에서는 뭐니 해도 시애틀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들을 역시 또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스타벅스를 알아보고요. 스타벅스는 정말 우리가 또 공부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와 배경 그리고 하워드 슐츠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 시애틀에 본사가 있었어요. 그 보잉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1970년대에 어떤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임원을 감원하고 시카고로 본사를 옮겼다고 우리가 시카고 편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장은 그 시애틀 근처 그 시애틀 위쪽에 에버렛이라고 있어요. 그 공장이 시애틀 근처 에버렛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사 보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또 공부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시애틀은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주 시애틀이잖아요. We know that the other Washington is in the States. 자, 또 하나의 워싱턴은 우리가 워싱턴 DC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동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워싱턴주,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주잖아요. 이 워싱턴주의 이제 시애틀은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아름다운 시애틀의 그 The Space Needle이죠. The most recognized landmark in Seattle. 시애틀에서 가장 정말 유명한 랜드마크일 거예요. 바로 The Space Needle의 모습이 보이고요. 상징이죠. 시애틀의 상징.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멀리 눈 덮인 하얀 산이 보이는데요. 이 시애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바로 마운트 레이니의 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는 저 산이 보이고요. 정말 이 설산이 주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이미지, 그 영산이 이렇게 뿜어내는 신비로운 이미지가 바로 이 명상의 도시 시애틀을 정말 IT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 하나의 어떤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치상으로 워싱턴 주가 우리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올라왔잖아요. 나파밸리 구경하고 나서 그 세 가지 와인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나파밸리 위쪽에 있는 주가 오리건, The State of Oregon, 오리건 주고요. 사실 거기 이제 우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오리건 주 쪽에. 그래서 그 오리건 주하고 캘리포니아 주 그 사이에 아마 그 시에라 캐스케이드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여러 날씨나 어떤 기후하고 다른 그런 기후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오리건주 위쪽이 바로 워싱턴 스테이트이거든요. It is famous for overcast weather. 특히 이 지역은 흐린 날씨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Let's explore Seattle. 자, 시애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차분한 그런 도시의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물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또 너무 숲과 또 산과 공원이 많은 푸른 도시, 에버그린 시티라고 그 닉네임이 유명하게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Emerald City, Evergreen City.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페이스 니들 나왔고요. 지금 저기 저 멀리 보이는 바로 저 산이 마운트 레이니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 스페이스 니들이 보이죠. 캐리파크 근처에 있어요. 그 시애틀 센터에 있죠. 시내도 너무 아름답고 저 나무를 보세요. 자, 메이슨스 디파트먼트 스토어 나오죠. 자, 저런 투어도 할 수 있고요. 말 타고. 여기 이제 전망대가
거기 그 밀리스 타워, 그 스미스 타워라고 하는데요. 이 스미스 타워 35층의 전망대에서 또 시내도 구경하고 파이오니어 팍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내 다운타운에 보면 그 시애틀 워터프론트가 있잖아요. 이 워터프론트 이 지역이 지금 저기 나오네요. Seafood. It's famous for its seafood. 이 워터프론트는 특히 정말 그 시푸드로 유명하고 그런 유명한 식당들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largest city in Washington State, 워싱턴 주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시애틀이요. 원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어떤 한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추장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71, 그래서 67만 명 정도, 그죠? 670,000, 67만 명 정도의 그 시내 인구와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광역 그 인구를 합하면 광역 인구는 한 3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fast growing city,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고 아까 그 아름다운 숲들, 그죠? 그다음에 나무, 산들로 인해서 에버그린 시티 또는 에메랄드 시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요. Wherever we go in Seattle, we've never far from water.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제가 그 시애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시애틀이 있는 그 서쪽에 to the west, 서쪽으로는 퓨짓 사운드라는 표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o the east, 동쪽으로는 레이크 워싱턴, 워싱턴호가 있고요. To the north, 북쪽에는 레이크 유니언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름다운 산들과 공원들이 있는 영감을 주는 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잉사가 원래 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가 시카고로 옮겼지만 그 커다란 공장은 바로 시애틀 위쪽에 있는 에버렛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리고 애마존, 스타벅스가 바로 이 시애틀에서 태동한 너무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으로 가서 커피를 먼저 한 잔 마시고 같이 쭉 시애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커피점의 모습인데요. 원래 이 가게가 이제 그 오리지널 스타벅스 스토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가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실 오픈한 거는 1971, 1971년에 그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세 분이 1971년에 이 근처에 만들었는데 아마 뭐 가게가 좀 좁고 그래서 문제였는지 이거를 1974년에 이 스타벅스, 지금의 스타벅스 저 위치로 옮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1974년에는 이미 스타벅스가 시애틀에 2군데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오리지널 스토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게가 조그맣대요. 요즘에는 평 이런 말 안 쓰는데 한 37평 정도 되는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을 전문적으로 하고 원래 처음에도 이렇게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게 판 것이 아니고 주로 원두를 파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 차도 팔고 향신료도 팔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요. Starbucks is the largest coffee shop compan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숍 회사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가 되었는지 그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More than 64 countries and then 23,187 stores. 그래서 64개국 이상, 한 뭐 70개국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3,000개가 넘는 그런 그 매장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원래 CEO이셨고 지금의 CEO를 물러나시고 이제 회장님으로 계신 바로 하워드 슐츠이시고요. 2016년에 annual revenue, 연간 소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annual revenue 이렇게 연간 그 수익이 상당히 많네요. $20.32 billion. 즉 우리 한화로 계산하면 한 23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년 소득이 23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거죠.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이니까요. 그래서 Starbucks Coffee Company expects that 자, 그래서 스타벅스사는 예상한답니다. 대디아를 대시 생략돼 있죠. Its future growth will take place. 자,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은 일어날 것이라고.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정말 중요한 일형식 완전 자동사잖아요. 절대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Take place는 자동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either be taken place 이런 표현 자체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항상 능동태로 써야 되는 그런 동사 표현이 take place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어디서요? In overseas markets. 해외 시장에서. Not in the nation only. 미국 시장에서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미래 성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According to them, 자, 그분들에 따르면 The more stores they have, 더 많은 점포를 가질수록 the better, 더 좋을 거다. 많을수록 좋다. 이 표현이 the more, the better이죠. 자,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어마하게 큰 회사가 아니었고요. Look at their logo. 바로 저기 사이렌 로고 보이네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1971, 1971년에 제가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제 1호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세 분의 창업자가 있었던 거예요. Three founders at Starbucks. 그래서 한 분은 제리 볼드윈이라는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Jeff Siegel, he's a history teacher, he was 역사 선생님. 그리고 골드 보커라는 작가. 이 세 분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어떤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이런 로고를 가지고 만든 그런 그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처음에는 Starbucks Coffee, Tea and Spice 였던 거죠. 주로 이제 원두를 판매하시는데 집중하셨던 거예요. 소매로 커피를 판 것이 아니고. 그래서 they wanted to express their dreams. 꿈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셨대요. 뭘 통해서? Through siren logo. 바로 이 신비로운 사이렌 로고를 통해서 꿈을 실현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미지와 감성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렌 로고는 It came from Greek mythology. 바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사이렌입니다. 왜 그 선원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힘들고 이럴 때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로 그 사이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홀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게 되는 바로 그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온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홀려서 어떻게든 못 빠져나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임프레시브하죠. 이분들이 이제 그 영어 선생님, 그죠? 역사 선생님들이고 또 작가였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름도 it was named after the chip made Starbucks. The chip made 그러면 1등 항해사죠. 그래서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었는데 그 스타벅이란 1등 항해사 이름을 따서 바로 스타벅스 커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책 알죠? 모비딕. 우리 왜 그 일본어로 왜 백경 이렇게도 해석되기도 했는데 이 모비딕이라는 이 작품 다른 말로는 더 whale, 고래, 하얀 고래 얘기잖아요. 그죠? 그 고래라는 그 이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이 바로 which is a novel by American writer Herman Melville. 바로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의 그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바로 그 1등 항해사 이름을 따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스토리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이미지 산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바로 또 이 이름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걸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일 주르날레라는 그런 이제 이태리에 갔다 오셔서 어떤 커피 브랜드를 만드시거든요. 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하버드 슐츠 introduced espresso from Italy. 바로 이 하버드 슐츠 이분이 미국의 최초로 에스프레소를 도입했던 분이에요. 이태리에서. 그래서 출장을 가셨대요. 밀란으로. 밀란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던 거예요. Oh my goodness, what is going on?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문화가 이제 이 미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된 거예요. 이 하워드 슐츠가 도입한 이 에스프레소,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원두를 아까 그 세 분도 판매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두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원래 미국의 커피 문화는. 근데 이제 바로 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사 먹으러 가게 된 거죠. 가게, 스타벅스 같은 이런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사 먹는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t a day goes by without coffee for most Americans. 그래서 그 대부분의 미국인들한테는 하루가 안 가요. Not a day goes by. 하루가 안 간다는 겁니다. Without coffee.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이건 거죠. For most Koreans, not a day goes by without kimchi. Right? 같은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또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잖아요. 하루가 안 간다처럼 미국인들은 바로 이렇게 커피. 이게 문화인 거예요. 컬처인 거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어떤 문화의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with a food of rich coffee aroma, plus I think a lot of sugar, Starbucks made a big success.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겁니다. 이 에스프레소의 진한, 깊고 진한 그런 커피의 아로마, 향기와 애시디티, 산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거기다가 a lot of sugar가 들어가면서 아주 폭발적인 강렬한 그런 인텐스한 커피 플레이버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번 홀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call your names. 그죠?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어떤 그 회사의 그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Howard Schultz has called his employees partners. 자, 일단 이 회장님께서는 자기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항상 불러오셨답니다. 파트너라고 부르신대요. 직원들을 뭐 직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파트너 이런 식으로 동반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동반자로서 대우해주고 하니까 많은 어떤 그 프렌즈 베네피츠 부가급여 혜택을 또 제공해주고 AS 온라인 무료로 4년째 공부도 시켜주시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we proudly serve. 예, 우리는 자랑스럽게 서빙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이 직원들의 어떤 그 모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멋진 말이죠.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커피나 파는 이런 직원이 이런 게 아니고 we proudly serve. 상당히 대단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장님이 배려를 하시고 어떤 감성 마케팅에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in Starbucks, anyway, they call all the numbers or customers nicknames. 그래서 이 롯데리아 같은 데 가보면 사실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정이 없어요. 그 진동벨 주잖아요. 그래서 진동벨을 붕 울리면 제가 가서 뭐 햄버거하고 받아오잖아요. I don't like it actually. 별로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많은 미국의 가게들은 진동벨을 사용하는데 they didn't have them. 진동벨이 없고요. 이렇게 주문 번호를 부르거나 그 다음에 레귤러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닉네임을 불러주는 거예요. 뭐 깡총이 어서 오세요. 뭐 깡총이 뭐 프라푸치노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너무 귀엽죠. 예, 그런 어떤 식이 in a different way from other coffee brands. 다른 커피 회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 스타벅스는 IT 인더스트리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이제 워낙 이 시애틀이나 특히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너무 IT 쪽으로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멋진 미래의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이다 보니 스타벅스도 이제 그런 쪽으로의 어떤 그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3,000개 가까운 매장이 있죠. 12,000개가 넘는데 한 미국 US 7,000 스타벅스 stores 한 7,000개 이상의 가게들은 10 times faster free Wi-Fi 10배나 빠른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 스마트폰 차징 무료로 핸드폰도 우리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죠? AI 테크놀로지죠? AI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냥 뭐 음성으로 내가 주문만 하면 바로 되어지는
My Starbucks Barista라는 이런 챗봇 시스템을 활용해서 IT 쪽으로 강하다라는 걸 또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But I think the price is the problem. 근데 가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왜 그랑데라고 한국에서 표현하잖아요. 톨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그랑데가 있고 또 그 위에 우리 뭐 그 프라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랑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미국은 2,840원인 거예요. 게다가 리필을 해줘요. 그 회원이 아마 그린 그 5개 별 이상만 있으면 리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냥 웰컴 회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no refill, 리필도 없고요. 가격이 무려 4,600원이에요. 아무리 비싼 임대료를 생각하더라도 그죠? I think it's not a good idea. 이건 그렇게 좀 형평성에 맞는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가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그죠? 너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 거죠. 별을 주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 건 홀릭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자, anyway 어쨌든 이 또 음악에 한몫한답니다. 그래서 이 Here Music이라는 데서 provides Starbucks CDs 이 Here Music에서 한 달에 하나씩 CD를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 한 달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또 새로운 뭐 팝이나 클래식이나 재즈 위주로 그래서 편안하게 손님들이 매장에서 서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요. In-store CD sales. 그래서 its biggest seller was Ray Charles Grammy-winning Genius Loves Company. 바로 이 앨범은 with a total sales of 2.86 million records. 대단하죠. 그죠? 600만 장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음악도 상당히 중요하다. 감성을 판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죠? They sell not coffee, but experience. 바로 이건 거죠.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감성을 판매하는. 거기에 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네요. 자, 어쨌든 이 회장님은 상당히 대단하신 분 같은데요. He was not born with a silver spoon. 금수저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우리 왜 금수저다 이런 말 한국에서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영어로는 골드스푼이라고 안 하고요.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He was born to a Jewish family in a slum, Brooklyn, New York. 그 뉴욕의 브루클린의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바로 반지하 거기 사시던 뉴욕의 상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정말 성공한 그런 분이시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After graduating from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또 미식 축구를 잘하셔가지고 그 축구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She joined Starbucks as the director of marketing. 이 스타벅스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록사를 거쳐가지고 마케팅 이사로 on a business trip to Milan, Italy. 그래서 이탈리아 밀란으로 출장을 갔을 때 he learned that coffee bars on every street 너무 놀랬던 거예요. 온 거리마다 커피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커피 가게들이 not only served excellent espresso, 너무 맛있는 에스프레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but also as meeting places, 만남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어머, he was very impressed, 감명을 받으신 거죠. 이 당시 커피 가게가 20만 개가 있었답니다. 이태리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그 사업적으로 에스프레소 사업을 제안했는데 스타벅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결국은 차리신 거예요. Il Giornale라는 회사를. 근데 이제 결국은 Schultz and his coffee brand Il Giornale acquired Starbucks $3.8 million in 1987. 그래서 거의 한화로 한 40억, 한 44억, 43, 4억 정도를 주고 그 당시 스타벅스 매장이 6개가 있었는데 주로 원두를 판매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았던 그걸 이제 이분이 그 인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탁월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감각과 과감한 인수합병. 그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엄청난 열정으로 세계적인 커피 회사로 도약시키신 바로 하워드 슐츠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they help their employees take courses. 대학을 다니게 해주잖아요. 무료로. at ASU Online. 우리 왜 온라인 주립 거기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주립대학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 이제 사이버에 4년 동안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They are offering all employees healthcare benefits. 네, 전 직원들에게 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주는 직원 복지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십니다. 자, 드디어 보잉사. 에버렛에 이제 커다란 공장이 있는데 자, 이 보잉사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한번 보고요. You can feel it. 느껴보세요. 참 대단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잉사도. 미국 최고의 항공우주 회사잖아요. 유럽 최고의 그 항공우주 회사는 에어버스라고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이미 자, 교육에도 관심이 있네요. 보잉사가. 미래 교육의 모습입니다. 부러워요. 자, 그래서 이 에어스페이스 컴퍼니 항공우주 회사이고요. 이 두 개의 어떤 그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잉 IDS이고요. 즉 Integrated Defense Systems. 그래서 집중 국방 시스템 이쪽은 그 방위 산업과 항공 우주에 대해서 관할하고요. 그리고 보잉 Commercial Airplanes, 보잉 상업 항공사 이렇게 나뉘죠. 자,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Build something better. 자, 그래서 무언가를 더 좋게, 더 낫게 만드세요. 상당히 멋진 말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자, 어때요? 스타벅스와 보잉 상당히 또 우리에게 많은 거를 또 생각하게 해주죠? Was it interesting? 흥미 있었나요? 자, and then 다음 시간에는요, we are going to meet 아마존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렌즈.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그 홀로렌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 곧 만나요. Bye.